입시 의문 현답 제이쌤TV 제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2025학년도 기준 논술 전형 핵심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적 정보들을 팩트들을 쭉 전달해 주면 텐데 다만 그럼에도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을 선생님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스펙을 바탕으로 또 약간의 팩트 폭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 논술 전형의 전반적인 얘기, 우리는 왜 논술에 실패하는가를 아직 안 본 친구들은 위에 영상 뭐 링크 달려 있을 텐데 영상 확인 꼭 하시고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술을 쓰는 이유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상위권 대학은 목표고, 그죠? 그리고 내신이 부족해. 특히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과나 종합은 좀 불안한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정시만 노리기에는 또 상위권 대학은 좀 불안하고, 이런 친구들이 마구잡이로 준비가 부족한 채로 혹은 일부 논술학원의 상술에 놀아나서 원서를 쓰다 보니 다시 한번 무작정 지원했다가 불합격률이 96% 정도까지 나옵니다. 관련된 영상, 이전 영상 꼭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 다시 한번 다지고 쓰지 말란 말이 아니라, 통계는 이러니 여러분이 이 역경을 뚫고 4% 안으로 뚫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논술 전형은 수도권 집중 전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논술을 치르는 학교들을 쫙 이제 중앙대나 외대처럼 캠퍼스 있는 것과 좀 분류를 해보면 서울 지역에 26개, 그리고 경기, 인천, 수도권에 합쳐서 40개고, 지방에 이제 연대 미래 캠퍼스라든지 강원도 있죠. 그리고 정확히 뭐 춘천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고대 세종이라든지 홍대 세종이라든지 한국과학기술대학교라든지, 그죠? 제가 춘천에 원주죠. 죄송합니다. 연대 미래 캠퍼스 친구들. 원주가 좀 더 가깝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대, 부산대.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집중 전형이다 보니 이제 상위권 대학을 위한 마지막 역전인 거죠. 제가 이제 선생님이 약간 이제 음영처리를 좀 해놨는데요. 그죠? 고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신설이 됐고요. 2014학년도까지 있었던 서경대는 25학년도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줄을 좀 그어놓은 학교들은 이건 영상을 나중에 따로 한번 제작을 할 건데, 좀 뭐랄까, 약식 논술, 내지는 교과형 논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논술을 서술하는 형태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기준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3등급 선 정도의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 정도를 다다다다다 하고 푸는 걸 요구하는 단순히 문제풀이에 가까운 논술입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영상을 한 번 더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집중 전형, 그러니까 논술을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맞죠? 그리고 모집 인원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행복한 일이네요. 자, 그러니까 24학년도와 5학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제 고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신설이 되고 서경대가 폐지가 되면서 모집 인원도, 그러니까 24년도에도 이미 그 23년도에 비해 198명, 벨이 막 울리네요. 일단 데이치 말고 바로 갑시다. 198명 친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 올해 25학년도에는 52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주의할 건 학과별로, 내가 지원한 학교는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학과별로, 학교별로, 모집 단위별로 또 달라요, 얘기가. 그건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러하다. 이걸 다른 요강과 좀 비교를 해보면 밑에가 24년도, 위가 25학년도 수도권 대학들의, 그러니까 논술을 치르는 학교들의 전형을 보면 여기가 논술입니다. 논술 전형이 7.1%에서 미약하지만 7.2%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많은 논술 학원, 논술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자, 내신 반영비가 줄어들고 논술 100이나 논술 90이나 논술 80을 치르는, 그러니까 논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학교들이 정말 늘었다. 내신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일단 팩트부터 놓고 보면 맞습니다. 일단 논술 100인 학교, 자, 선생님 이제 노랗게 표시한 학교들은 전년 대비 논술 반영비를 더 높인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또 논술 반영비가 원래 80, 교과가 20이었는데 논술 100.
그래서 여기는 또 논술 100인 학교, 그 와중에 또 외대도 논술 100인 학교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영대는 90%가 논술, 10%는 학종 형태로. 그리고, 여기 90%, 80% 가톨릭대도 원래 내신 반영비가 3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올해 이제 내신 20, 논술 20, 80으로. 자, 어떤가요? 그러니까 경기대, 수원대, 한신대학교 정도를 제외하고, 그리고 뭐 동국대나 중앙대? 뭐 이 정도까지는 제외하고, 여기 서강대 정도까지 90에서 80% 정도, 100에서 80% 정도가 논술로 뽑기 때문에 내신의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이 적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내신이 부족해도 붙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결과치를 놓고 보면 얘기가 또 다르다고요. 물론 지금 보여주는 자료는 경희대학교가 내신 100 이전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내신 영향력이 줄어들겠지만, 아니 좀 뭔가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과 실제 지원 대비 합격을 동그라미 친 게 보이긴 하죠. 지원 대비 합격률이 이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5등급 이하 친구들인데, 5등급 이하 친구들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겨우 붙을까 말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신이 부족해도 붙을 수 있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내신이 아예 준비도 안 돼 있는, 즉 학습 실력도 모자란 친구들이 논술만 준비한다고 붙을 확률은 매우 낮다는 얘기입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우 낮아. 이걸 아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로 좀 더 통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실제 합격한 친구들의 실제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 물론 이제 서울에 국한돼 있지만 이제 전국 단위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의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인문계열의 친구들의 연대 평균 수능 성적이 1.70, 교과가 2.5. 놀랍죠? 논술 반영이 100이었고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생들의 수능 스펙이 1점대입니다. 거꾸로 말해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또, 죄송합니다. 좀 거꾸로 얘기했네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연대가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있기 전 자료입니다. 수능 최저는 지금 최근에는 없죠. 근데 수능 최저가 있을 때의 자료인데,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뒤에서 할 얘기를 먼저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능 최저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내신도 그런데 내신 논술 반영이 100인데 내신이 이게 상당히 높은 것도 약간 의아하긴 한데, 그런데 진짜 대박인 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 보세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능 성적은 상관없이 논술만으로 붙었고, 그 와중에 내신 성적이, 내신 반영비가 낮은 학교들은 어땠나 볼까요? 자, 보세요. 서울시립대가 수능 최저가 없었었고, 그리고 논술 반영을 100으로 뽑았었는데 어떤가요? 비교해서 쫙 봐보세요. 놀랍죠? 분명히 수능 최저도 없는 학교들이고, 교과의 반영비도 논술 반영이 100%에 가까우고 70% 이상인 학교들인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낮은 친구들이 붙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죠. 자, 이걸 스펙트럼 좀 넓혀서 아예 논술로 역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시립대는 자료조사 서울 기준입니다. 369명의 학생 중에서 14명의 학생만 붙었고요. 그리고 이제 극악했던 게 한양대. 수능 최저도 없죠. 그런데 588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이 붙었고요. 그다음 시립대학교, 자연설 쭉 봐보세요. 이걸 통계를 다시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인문 친구들은 2.96% 지원 대비, 자연계 친구들은 지원 대비 2.26%.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4.6%보다 더 낮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만 놓고 봤더니. 알겠나요? 이게 팩트입니다. 합격한 친구들의 스펙을 봤을 때 정말 만만치 않은 전형이고, 다시 한번 계속 조심스러워서 계속 얘기합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줍지 않은 각오로 준비했다가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원서를 쓰잘데기 없는 데다 써버리고 날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쓸 거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또 슬픈 건 뭐냐면
이 숫자에 중복 합격자가 포함이 돼 있겠죠. 그죠? 명수로만 그냥 광운대 지원한 친구들, 시립대 지원한 친구들, 근데 중복 합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까지 생각하면 여기서 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내신이 부족해도 붙을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은 건 맞으나, 즉 논술 성적이 좋으면 붙을 수 있는 학교들은 맞으나, 그런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내신이 부족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고 성실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준비를 할 거면 똑바로 준비를 해야 역전이 일어난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2025학년도 기준으로 쫙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게 링크 달아서 다시 한번 밑에다 이제 댓글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쫙 한번 보시고요. 인문은 요렇게, 그리고 좀 고대가 좀 신선했었는데요. 고대가 수능 최저를 굉장히 강화했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논술에 없는데, 연대는 특히 경영은 사합5입니다. 원래 이제 정시로 고대를 가더라도 요 정도 성적대는 뭐 나와야 하는 건 맞으나 수능 최저를 사합5를 다 부합할 친구가 어느 정도나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되면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을까. 경영을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 사합8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죠. 참고로 성균관대학교 3합6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부합률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초 경쟁률이 30대 1이었다. 그럼 실질 경쟁률은 10대 1 이하로 떨어졌어요.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면 3합 6이었던 성대도 그랬는데 고대 글쎄요. 수능 최저만 되면 논술 실질 경쟁률은 좀 조심스럽지만 3대 1?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 이 대학들, 쓰시는 건 좋은데 거듭 얘기합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건 실질 합격률이, 지원대비 합격률이 2%대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붙습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 정리 쫙 해놓은 거고요. 다시 뭐 스샷을 찍어도 좋고 파일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대는 아까 이제 경영은 이제 자연이 아니니까 자연 빼고 고대 경영 빼고 4.8까지 굉장히 강력하고, 이 밑에 있는 대학들 거듭 얘기합니다. 미적용 대학들 만만치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수능 최저를 봤으니 수능 최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6월, 9월 성적이 최고 성적이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란 게 원래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 최저를 쓰려고 할 때 3월, 4월, 6월, 7월, 9월, 뭐 10월까지 우리 총 수능 보기 전까지 6번의 시험을 보는데 그 중에서 각 과목별로 좋았던 기억만 조합을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양면적이죠. 저도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 양면성이 나옵니다. 분명히 더 열심히 끝까지 공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 그래서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수능 최저를 쓸 때는 수능 최저는 어떻게 봐야 된다? 6, 9월 성적이 최고 성적이라고 보수적으로 보는 걸 권장합니다. 저도 진짜 양면성이 있죠. 그런데 원서를 쓰고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이 생각을 하시고요. 자, 난이도별로 두세 개로 혼합해서 사용하라는 건, 자, 2합, 3합, 4합 좀 넓혀서, 수능 최저 없는 것까지 좀 넓혀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합도 보고 3합도 보고 4합도 봐야 전체로 가야지 처음부터 무작정 2합만 보지 마시고. 됐나요? 자, 논술 수능 최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각 논술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논술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제 각 뭐 대치동이라든지 뭐 중계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논술 학원 운영하시는 이제 후배 없죠. 선배 강사님들 통해서 쫙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각 대학별로 어느 정도 이 보편적으로 유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별 유형이 정리된 건 맞아요. 뭐 전통적으로 연대 같은 경우는 비교 대립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뭐 유학을 좋아하는 학교들도 있고 하는데 요즘은 좀 학교별로 이 트렌드가 약간씩 변하는 트렌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정 어느 학교만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폭을 넓히는 거, 이왕 준비할 거면 그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 수리 논술이 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문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상경계 논술 같은 경우는 수리가 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영어 지시문이 나오거나 수리 논술이 포함된 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다면, 실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요. 탐구는 사회문화 알고 있죠? 우리 이제 자료 통계 분석하는 연습 평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생활과 윤리, 경제 이런 선택 친구들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인문 논술은 참 이게 딜레마죠. 이런 식으로 따로 준비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즉 글을 써보고 피드백, 첨삭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논술 관련된 선생님들이 일찍 준비할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참 딜레마인 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준비하는 게 완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만, 수능 최저가 3합 9, 사실 3합 8이라고 하고 싶은데 3합 8 또는 9 좀 넉넉 잡아서, 즉 333 잘하는 세 과목이 안 나오는데 논술 준비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반대로 그 안쪽으로 여유 있게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인문 논술은 일찍부터 주 1회 정도는 준비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자연계는 범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것도 이제 영상에서 한 번 더 이쪽에 좀 달려있죠? 바로 확통이냐 미적이냐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미적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상위권 친구들은 수리 논술까지 포함해서 같이 준비하는 거 권장합니다. 다만 확통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공계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영상을 보고 나는 확통이 낫겠다는 친구들은 여기 수학,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수원수특까지 범위로 나온 학교들이 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이제 수리논술대학과 약식논술대학들을 좀 섞어놨는데요. 주의할 건 항공대학교는 학과마다 다르니까 항공대는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상명대학교는 아직 오피셜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이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루트로 알아본 바, 일단, 가천대와 상명대, 삼육대, 수원대, 일지대 신설됐죠. 요런 학교들은 약간 약식 논술형으로 출제가 된다더라. 그래서 요 학교들은 수원수투 범위까지, 즉 공통 범위까지를 가지고 시험지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수리 논술형으로 출제되는 학교들이 이제 미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만, 기하까지 전범위가 포함되는 학교들은 이 정도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차피 내신을 해서 미적, 확통, 기하까지 다 한 친구들은 오히려 이쪽으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중심으로 먼저 학습이 잘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미적이 포함되더라도 이건 이제 여느 수학 선생님들하고도 다 대화를 나눠서 내린 결론인데, 일단 수능 기준의 준킬러 이상을 잘 풀어내고 킬러까지 손을 댈 수 있는 실력이면 요즘 논술 문제들이 꽤 생각보다 풀만하다. 수능 학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은 인문 논술과는 달리 좀 일찍부터 하면, 물론 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미적 공부, 선택 과목이 미적인 경우, 그리고 수원수투 공부 충분히 해서 나중에라도 6월 이후에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부터 일찍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능 학습이 먼저다. 그리고 수원수투가 늘 기본이고, 그리고 선택 과목은 미적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더라. 자, 이번엔 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수능 이전 대학과 수능 이후 대학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수능 이전 대학은요, 이런 경우에 쓰세요.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야.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으로 연대가 있죠. 그리고 논술 준비를 사실 난 좀 오래 했어. 즉 아주 잘한다.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미 6논술 파이터입니다. 다른 전형 안 써요. 교과 종합 안 씁니다. 이런 친구들은 수능 이전 대학들 섞어서 쓰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친구들은요, 일단 수능 이후 대학들로 좀 봅시다. 즉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서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돼. 그러면 보험으로 써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민대, 숭실대, 우리가 보통 국승세단이라고 하는 세종대, 단국대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성적대가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다면, 국승세단과 그 정도 레벨대 학교들은 원서를 넣어서 수능 이후 대학이니까 수능을 잘 보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 정도 학교들은. 이해됐죠? 보험용으로. 그 다음 대부분의 친구들 얘기했던 것처럼 논술 준비를 좀 늦게, 특히 인문계 친구들, 인문 논술 친구들은 수능 준비가 좀 늦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이 있겠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체제가 먼저 돼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수능 이후 대학으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전형하고 좀 섞어서 교차해서 쓰는 이런 친구들은 수능 이후 대학들로 집중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6논술을 쓰면 이제 중복 일정 지원, 그 다음에 수능 이제 2, 3논술은 이제 소신 일정 꼼수,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일정 꼼수, 중복 일정 지원 이제 이런 건데, 이건 23년도와 24년도 일정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조금 선생님이 파일을 이미지를 좀 따가지고 왔더니 조금 하얗게 보여서 잘 안 보이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선생님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말로 들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능 이전 대학교의 24학년도 일정의 경우에 시립대와 홍대 23학년도의 경우에도 시립대와 홍대가 날짜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둘 다 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무조건 같은 날 둘 중에 하나만 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고요. 이해됐나요? 둘 다 써서 홍대가 이제 3화 8이라면 내가 최저가 되면 홍대가 최저가 있는 학교로, 최저가 안 되면 최저가 없는 시립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일정들인데요. 이 학교별로 이제 굉장히 날짜가 겹칩니다. 그럼 이제 일정들이 이렇게 쭉 겹쳐 나갈 때 학교의 레벨 차이라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잘 안 보이네요. 네. 파일 준비할 때 좀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학년도의 경우에 수능 이후에 가천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일정이 겹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레벨로 보면 가천대가 좀 더 레벨이 높죠. 그러면 내가 가천대를 정말 가고 싶은데 실력이 이제 가고 싶으면 여기 써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요 두 개 학교가 겹쳤기 때문에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는 가천대로 좀 몰렸겠죠? 그러면 기술교대는 상대적으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좀 빠졌을 테니까 요렇게 이쪽으로 나는 지원을 하는 요런 식으로 일정간의 꼼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같은 날 두 개 정도 걸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는 2합 5고 서강대학교가 2합 4였는데 조금 헷갈리네요. 그럼 그리고 이제 뭐 숭실대는 이제 2합 6이고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가 5, 6. 그러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특히 수능 6논술 쓰는 친구들은 둘 다 걸어놓고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최저가 되면 2합 5가 되면 경희대로 안 되면 2합 6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정간의 꼼수까지요. 그리고 학과입니다. 자, 학과는 일단 피해야 될 학과들이 있어요. 수리논술만 실시하는 대학의 수학과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 수학과. 여긴 진짜 수학 덕후들이 옵니다. 좀 여러분이 수학 덕후면 쓰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피하는 건 어떨까? 반대로 좀 고려해볼 만한 학과는요. 최저 충족률이 좀 떨어지는 요즘 이제 여기 나와서 뭐하지 않은 비인기 학과들. 그죠? 그래서 학과별로 경쟁률들은 보시는데 경쟁률만 보지 마시고 수능 최저 충족률도 같이 보시고요. 됐나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는 안 썼지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논술은 대학 자체를 높이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과는 좀 낮춰야 됩니다. 이건 우리 여러분들이 논술 지원할 때 좀 약속을 합시다. 내가 대학은 높였으니까 학과는 낮추자. 그리고 수능 체제가 강화된 학과들,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안 썼지만 고려대학교. 내가 체제가 자신 있다면 같이 쓸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학과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서 논술 대비 마지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논술 대비는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수능학습에 최우선 투자를 하시고요. 네, 학원을 다니셔야 됩니다. 네, 혼자 준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다만 점수는 이제 필수인데 다만 학원이 힘들다면 모의논술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모의논술은 어느 정도 하는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은근히 잘 모르더라고요. 매년 4월이 되면 각 대학에서 자 우리는 선행학습 안에도 논술 풀 수 있게 출제했어요. 여기 교과서에서 출제했습니다 하고 자기네들 논술을 아주 세부적으로 모범 답안까지 붙여서 매년 4월에 학교에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보통 4월 말인데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시면 모범 답안 그리고 채점 기준들이 나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어느 정도 연습은 해볼 수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교육에 도움이 좀 들어가는 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제발 글씨는 좀 크고 바르게 쓰셔야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어서 논술 채점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 글씨가 일단 자기가 개별 읽어야 될 이 논술 시험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오면 일단 이해됐죠? 그러니까 먼저 글씨 제발 크고 바르게 쓰셔 주시고요. 얘기했던 대로 주 1회 정도 준비하는 게 좋으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다더라. 알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좀 평소보다 영상이 길었네요. 일단 수능이나 내신의 강점이
내신이 부족하다면 수능에, 수능이 부족하다면 내신에 강점이 좀 있으셨어야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내신의 직접 반영은 점차 분명히 낮아지고 있으나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의 성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더라. 두 번째,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중심으로 쓰는 걸 강하게 권장합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그 와중에 합격률이 2%대로 뚝 떨어지죠. 넓게, 폭넓게 2합, 3합, 4합 합쳐서. 그리고 수능 최저 없는 학교도 좀 섞어서. 그리고 수능 이후 대학 중심으로 쓰시고 수능 이전 대학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나 일정이 겹치거나 그죠? 내가 육론술이거나 이럴 때만 수능 이전 대학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요, 겹치는 일정의 꼼수를 활용해서 자, 수능 최저가 겹치는 대학들을 쫙 펼쳐놓고 쓰거나 아니면 이쪽 대학이면 이쪽 대학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몰리겠네? 그럼 난 여기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 마지막, 비인기학과. 여기 나와서 뭐 하지? 이런 학과들. 여기 특히 허수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경쟁률이 3대1, 4대1까지 뚝뚝뚝 떨어지는 수능 최저가 되면 일들이 발생하니 특히 그 와중에 비인기학과는 고려를 한번 해보자. 자, 마지막으로 할 얘기입니다. 유행을 바라는 친구는 없겠지만 유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정말 이 강의를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되게 진부한 말인데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인지 알 겁니다.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요. 제가 합격 확률이 낮다라는 걸 굳이 쓴소리를 해가면서 보여드렸던 이유,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역전, 진짜 내 우주, 내 모든 걸 갈아서 바꾸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는 각오로 꼭 준비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바랍니다.